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며칠이죠? 12일인가? 4월 12일 월요일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끝났어요. 근데 코스피는 좀 불안했죠. 그죠? 지난주에 이제 연기금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의 비중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씩 더 좀 확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약간 이제 좀 유연성을 줬죠. 국내 주식의 어떤 국민연금 투자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에 있어서. 이제, 하지만 이제 제가 금요일장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의 매수가 살아나느냐 하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그 바운드리 안에서 이제 연기금이 매도가 좀 줄어들고 종목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로 이제 비중을 새로 짜고 이런 작업이 이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지수가 지금보다 점핑하느냐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판가름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사는 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이제 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이제 지수는 좀 이렇게 작년 하반기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점핑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대하려면은 외국인이 다시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는 안 하더라도 매수하지 않는 한 개미의 힘만으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지수의 상승하고 무관하게 지금 종목 장세가 지금 특히 이제 2월, 3월에 3월 들어서 이제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졌죠. 이건 뭔 말이냐면은, 지수에 상관없이 지수가 하락하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종목을 잘 고르면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코스피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고 가다가 소폭 상승으로 막판에 마무리를 졌지만 그 지수는 굉장히 좀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강보합 정도로 상승을 했지만 실제로 안에서 보면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크게 뛴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뿐만이 아니죠. 지난 3월, 4월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거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작년 코로나 폭락 이후에 장중에 이제 1000포인트를 찍은 적은 있지만 마감 기준으로 이제 1000포인트 넘는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이 코스닥이 이제 1000 넘어간 게. 처음이란 말은 이제 작년 코로나 폭락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IT 버블 있을 때, 닷컴 버블 있을 때 이제 닷컴 붐일고 할 때 아마 그때 1000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가 이제 2000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2000년도 들어서 가지고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제가 매일매일 기록한 건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하여간 코스닥 입장에서는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죠. 코스닥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지수면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 벤처라든가 또 여러 가지 IT주 그다음에 또 이 코스닥 특유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2차 전지주도 있겠고요. 그죠? 네. 좀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11포인트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00포인트 딱 찍었네요. 1000.65.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밀려서 이제 1000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천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기반 다지기를 하려면은 오르락내리락을 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뭐 단박에 올라가려면은 아주 뭐 큰 빅 이슈가 터져가지고 단박에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장에서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기반을 다지는 이런 작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둘 다 이제 그 미국 영향, 지난 주말 미국 그 3대 지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또 이제 갭 상승 출발했어요.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하지만 이내 이제 꼬꾸라졌죠. 꼬꾸라져가지고 인간 이제 꼬꾸라진 건 뭡니까? 지난주도 계속 마찬가지고 기간의 매도세죠. 기간의 매도세가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기간의 매도세는 지속돼 왔지만 거기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에 나섰을 경우에는 지수가 점핑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을 이제 보여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그 기간이 발목을 잡아서 연기금 오늘 또 여전히 팔았죠. 그 1,000억 이상 팔았죠. 그래서 이제 뭐 급락했었는데 코스닥을 이내 회복해가지고 이제 점점 우상향 곡선으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1.14% 상승한 1000.65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장중에 이제 두 번이나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가 거의 막판, 거의 잠깐 나댔지만 이제 플러스로 상승을 해가지고 3.72포인트 상승한 3135.5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3,200억 팔고 코스피에서 기관이 3,800억. 둘이 합쳐서 한 7천억 정도 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미가 한 6,800억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량이 더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위 종목들이 상승했나? 지수는 3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임해가지고 외국인이 한 400억, 기관이 소폭 한 20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개인의 한 200억 매물을 받아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샀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보다. 그래서 이제 양시장 모두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특징할 만한 거는 일단은 그 테마주, 정치 테마주가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서울시 선거를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테마주라든가 이재명 테마주, 또 이제 그 총리 누구죠? 정세균 테마주, 서울시장 된 오세훈 테마주, 이래가지고 이제 테마주들 막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윤석열 씨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 이재명 씨가 좀 독주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재명 테마주들이 조금 더 윤석열 테마주는 좀 많이 죽고 이재명 테마주들이 좀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씨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세훈 씨가 이제 그 코로나 자가 진단하는 어떤 그런 개인용 그 진단기기를 보급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그 관련 코로나 이제 키트, 개인용 키트 이런 이제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 관련주, 그 여러 가지 미국이나 여러 국내외 관련 학회 시즌이 돌아오면서 거기에 이제 가서 발표한다는 종목들이 또 혹은 발표했던 종목들 들이 이제 좀 오늘 좀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할 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흐름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이제 코스피는 아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바이오 벤처 업종들이 좀 시총 상위 종목에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스닥이 좀 상승폭이 많이 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이게 종목 장세, 전기차 배터리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SK하고 LG하고 이제 2조 원 규모의 합의를 하면서 이제 그 배터리 생산 업체를 비롯해 가지고
배터리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른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은 IT, 전기전자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를 많이 했고요. 이쪽 기관들을 이제 바이오 벤처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의 어떤 패턴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수,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언제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물론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시점이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에 상관없이 그냥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종목 고르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전히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종목의 뉴스만 가지고는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없죠. 그 종목이 호재가 났다,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좋은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다 치더라도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업종 혹은 그것과 관련된 사회 현상, 생활 경제 이런 것까지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이 종목이 단발성이냐 아니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상승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에어프라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 이러면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갖고 조를 해 먹는 반조리 제품 이런 시장이 확 커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CJ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산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이런 관련 그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좀 주가가 점핑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에어프라이어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좀 더 그 주가가 오르고 이런 이제 식의 어떤 그 사고의 연결고리가 이제 만들어질 때 이제 내가 좀 더 나은 종목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거죠. 이제 여름이 오니까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주가 좀 오르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이 미치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벤처 이런 쪽 업체들하고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것들, 진단 키트 관련된 것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하고 이제 합의를 했죠. 어제 2조 원 규모의 합의를 했고 이제 LG화학은 3조 달러, SK이노베이션은 1조밖에 못 주겠다.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결국은 절충선 중간점에서 타협을 봤어요. 근데 오늘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데서는 좋게 봤죠. 이게 좀 고무적이다. 좀 주가가 상승하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좀 이따가 나온 그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거 이게 호재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도 좀 내렸고 조금 좀 안 좋게 이렇게 리포트를 냈어요. 자, 근데 이제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유진 투자하고 이제 같은 이슈 뉴스를 놓고 판단하는 게 리포트가 다르단 말이죠.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리포트를 낸 게 현대차 증권이란 말이죠. 근데 현대차 증권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들었다시피 이제 폭스바겐하고 같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업체들이에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좀 현대차가 모기업 아닙니까? 그죠? 현대차 증권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리포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어쨌거나 그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때문에 잘 오르던,
잘 오르진 않았지만 이제 그 시가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27만 5,500원, 뭐 27만 5,500원 근방에서 계속 하루 종일 움직이던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그 이제 현대차증권의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줄줄줄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26만 6,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어떤 증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정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뭐 삼성전자에서 뭐 삼성전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리포터를 뭐 내면은 뭐 좀 더 좋게 뭐 하루수가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좀 봤을 때 이상하다. 이 현대차 증권이 왜 다른 증권사와 달리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좀 확장하게 되겠죠. 저도 몰라요. 그냥 제 생각에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뭐 아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이제 좀 그 장 후반으로 갈수록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고점 대비 한 돈 10,000원 정도 빠진 가격에 장을 마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S 동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장에 환경 폐기물, 이제 금속 폐기물 업체, 그 처리 업체들을 하나 더 인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 4개 정도를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 폐기물 업체를. 이 IS 동서가 이제 그 에일리네뜰이라는 아파트를 만드는 건설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건설 업종들이 좀 좋잖아요, 분위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IS 동서 자체적으로 또 환경 폐기물 쪽에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가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제 발굴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 2배 이상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가가. 자, 데브 시스터즈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쿠키런, 킹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플레이 이런 데서 뭐 이제 다운로드 순위가 뭐 3위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곧 뭐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게 이제 곧 뭐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가 13만 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이제 10만 원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이제 13만 언저리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도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계열사가 이제 그 미국 그 IPO 추진한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급등했다가 줄줄줄 밀렸죠, 오후장 들어서. 그래갖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녹시자 랩셀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한 10% 정도, 20 몇 프로까지 올랐었죠. 그죠? 근데 한 10% 정도 상승하게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여전히 이제 이 이슈는 저는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일단은 뭐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PO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뭐 녹십자 랩셀의 어떤 평가 차익은, 주식으로 인한 평가 차익은 훨씬 더 여기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이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어서 오늘 또 이제 한 10% 넘게 상승해서 11만 3,2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뭐 LG전자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을 할 거예요. 상승은 하는데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인식이 그렇잖아요. 다른 종목하고 달리 LG전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뭔가 좀 이 뭐랄까 좀 추진력이 좀 부족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굉장히 뭐 바닥으로 서서히 기었거든요, 계속.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투자자한테 너무 강하게 이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LG전자가 좀 웬만큼 좋은 재료 아니고는 좀 이렇게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업체가 휴대폰 사업을 빨리빨리 다시 이제 재배치하고 뭐 없앨 건 없애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 뭐 전기차라든가 전기차가 아니죠.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장 사업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뭐랄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옮겨질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 LG전자는 당분간 하여튼 그런 어떤 실제로 투자하고 실제로 성과 내고 실제로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뉴스로 나왔을 때 어떤 그 들어가도 좀 늦지 않았다고 안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한번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저기 하이닉스는 뭐 오늘 당연히 뭐 이제 많이 파는 그 외국인들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매드팩토가 이제 오늘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자, 매드팩토가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이게 지난 우리 휴일날 미국 암 그 학회, 네, 거기서 이제 4건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 그래요. 발표 결과 내용 보면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비치를 못 올리고 이제 계속 막혀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 1.50% 상승한 88,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AACR서 췌장암하고 유방암 등 연구 성과를 어떤 4건이나 공개를 했네요. 뭐 저는 이제 뭐 이게 쭉 대충 읽어보니까 어떤 성과들이 괜찮아요. 이제 임상 결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상승할 걸로 생각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상승은 못했네요. 이게 아마 저기 뭐, 매드팩토 그 엊그제 나온, 추가 물량이 상향되면서 이제, 좀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카카오는 오늘 이제 뭐 그 액면 보단 앞두고 이제 휴장했고요. 휴장이란다. 그 거래 중단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효성 그룹주들은 오늘 계속 이제 요 며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ST팜이 이제 CMO 관련돼서 이제 그 이틀 4일인가요? 4일 연속으로 좀 상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3일 동안 급등했네요. 그래갖고 거의 뭐 한 20% 넘게, 훌쩍 넘게 이제 4일 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ST팜 뭐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RNA 관련돼서 어떤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업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LNP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국내 유일의 mRNA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자, 그래서 ST팜이 이제 오늘 또 이제 급등해가지고 13% 넘게 상승했네요. 10만 원대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상품이 사실은 그 상품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외국계 이제 제약사 있잖아요. 다국적 제약사의 물건을 판매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이제 매출이 제일약품이 이제 굉장히 높았어요. 국내 제약사 중에서. 뭐 이제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아니고 파이자 백신 들어온 거 관련돼 가지고 뭐 제일약품의 뭐 성석재 사장이 파이자 부사장 출신이어 가지고 뭐 제일약품이 수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파이자가 그 제일약품 측에 이제 그 백신 말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 많이 판권을 줬어요. 국내 판권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이자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사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물건이 좋아요. 제품들이, 약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자체는 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걔네가 제일약품이, 담당을 하면서. 하지만, 마진 부분에서는 어떤 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크지만 어떤 실제로 이제 경영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일약품이 조금씩 그 비중을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 쉽게 갖고 이제 매출은 좋지만 재무 구조는 그렇게 좋지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결국 그 직원들 급여까지 체불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사실은 상품을 많이 파는 제약사들이 있죠. 국내 제약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제약사가 제약사한테 어떤 뭐랄까 좀 그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이제 도매업체 역할을 국내 제약사들이 외국계 제약사의 도매업체 역할을 국내 제약사들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좀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약사가 이제 사실은 연구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네 연구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약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저걸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네. 외국계에서 이제 그 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제 자기네가 이제 우리나라 생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제 해외 국가에서 생산 기지에서 생산한 것을 들여와 가지고 국내 업체 제약사한테 다시 이제 그 판매를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외국계 제약사들도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도매상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상적인 이제 혹은 뭐 제약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어떤 영업 방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여기 보면 뉴스도 그런 게 나와 있네요. 뭐 지난달 뭐 25일 나온 뉴스 보면은 제일약품 수입상 오명버섯가, 이게 이 말이 바로 제가 좀 전에 한 말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래갖고 이제 뭐 제일약품이 지금 뭐 좀 많이 또 얘가 코로나 그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 저거죠. 코로나 백신 화이자 그 관련 이슈로 인하고 10만 원까지 갔었었는데 줄줄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조금씩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요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이제 쭉 빠졌다가 이제 지금 조금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플러스로 조금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자, 뭐 그리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뭐 CMO하고 그 이제 실적이 기대되면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흐름이 좀 며칠 많이 올랐죠. 그죠? 74만 원부터 한 78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보였어요. 자, 그다음에 뭐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도 다시 이제 아직 국산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허가난 게 이제 셀트리온 조건부 허가 났고, 뭐 종군당은 조건부가 신청했다가 이제 탈락됐고요. 그리고 뭐 녹십자도 이제 뭐 좀 흐지부지하고, 지금 이제 신풍제약이 뭐 8월 달인가 삼상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게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슈가 신풍제약이 쭉쭉 하락하다가 이제 요 선에서 8, 9만 원 선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지금 한 오늘 1,700원 정도 상승해가지고 9만 원대 다시 딛고 올라섰네요. 자, 뉴 여러분들 이제 그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뉴가 지난 주말부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을 시작해 다시 또 이제 발동을 걸어가고 지금 14,400원, 13,400원까지 치솟 올랐는데 오늘 한 8% 넘게 올랐어요. 자, 지난 주말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낙원의 밤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영화 이제 배우들이 연기한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개봉하면서 그 넷플릭스에서 순식간에 1등이 돼버렸어요. 이제 뭐 계속 토요일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 기대감 때문에 뉴가 좀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올랐죠, 맞죠? 네, 좀 올랐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역시 토요일 지나면서 낙원의 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좋으면서 그 영향으로 좀 오늘 이 정도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쭉쭉 빠졌고, 이제 오늘 이제 SK하고 LG 그 합의 때문에 그 배터리 생산 업체들도 업체지만 소부장 동박 뭐 음극재, 양극재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수혜주가 이제 수혜주 중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막 쏟아냈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보다 이제 더 수혜를 받는 분야가 이제 바로 이제 배터리 그 소부장 업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하고 이제 SKC가 이제 뭐 좀, 좋은, 가장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다시피 뭐 LNF, SKC,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만 조금 소폭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뭐 전부 다 이제 좀 상승폭이 좀 큰 편이에요. 4%부터 한 8%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네요.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역시 이제 뭐 그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SKC 정도가 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률을. 네. 자, CJ는 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CJ를 이제 진단 키트 선도주로서 지금 여러 가지 4차 유행이 다시 재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이 CJ나 여러 가지 뭐 관련 분야 뭐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CJ 말고도 이제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뭐 이제 그 업체들도 오늘 아마 상승들을 좀 한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CJ는 또 이제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제 재료가 아직 남아 있죠. 네, 그죠? 자, 솔루스 첨단소재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소부장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역시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CS윈드가 상승을 했는데, CS윈드는 이제 인천시가 이제 그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 계획을 이제 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아마 지금 CS윈드가 해상 풍력 관련주로서 이제 상승한 것 같아요. 뭐 저기 인천공항 옆에 보면 있잖아요. 뭐 섬 무의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좀 해상 그 앞바다에다가 해상 풍력 그 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인천시의 움직임 같아요. 그래서 SK케미칼이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제가 그 이제 모더나란다. 그 SK 그 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좀 확보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다시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SK 케미칼이 그 쭉쭉 하향없이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의 어떤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최근 상거래일 동안 꽤 많이 올랐죠. 한 5%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자, 뭐 LG화학도 뭐 거의 뭐 강보합 정도에서 끝났어요. 뭐 합의가 됐지만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그 지금 한 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서 한 돈 10,000원 정도 빠져서 266,500원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도 오늘 한 9,500원 정도 올라서 336,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펄어비스도 이제 뭐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검은 사막 뭐 이런 관련된 거, 검은 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쿠노이치 전투 영상 공개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게 뭐 어떤 그 게임을 제가 몰라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좋은 호재가 되나 봐요. 그래서 뭐 한번 이런 뉴스를 띄워서 한번 봐봤습니다. 자, 특징할 만한 건 없고요. 여기도 그렇고 뭐 특징할 만한 건 뭐 설명 다 들어갔고, 빅히트가 이제 계속 지금 빠지고 있네요. 여기 아마 기관들이 매도할 거예요. 아마 기관들이. 이제 기관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거 참 이런데 휘둘리기 쉬워요, 개인이. 역시 기관이 한 5만 정도. 자, 그리고 뭐 넷마블 역시 게임주로서 이제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뭐 항공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그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네, 다 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상승 종목 중에서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 제 관심 종목 중에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몇 개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종목을 잘 고르는 거예요. 종목을 잘 골랐을 때 이제 어떤 수익이, 지속적인 수익이 좀 보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뭐 하여간 오늘 뭐 이제 하락한 종목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급락한 종목들은 이 급락한 종목들도 아주 뭐 있는 그대로 제가 제 생각대로 뭐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정말로 이게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사실은 투자자라면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오늘 장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